유튜브가 정말 좋긴 한데 뭐 비하인드 넥프레스 치면은 나오는 게 누군가는 이거보다 좋은 운동은 없다고 하는데 누구는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무통 주사만 진짜 거의 한 10번 넘게 맞았거든요. 어디다가? 어깨에 맞았거든요. 요즘은 어깨 안 아프고요. 병원 안 간 지도 2달? 예전에 받았던 PT 레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덤벨 플라이를 하세요, 팔을 좀 더 벌리세요, 이 정도의 이제 큐잉이었다면은 여기서 직접 실기를 배웠을 때는 이 들어가다 보니까 해당 근육에 있어서의 활성도라든지 자극을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었고, 사실 이 부분을 저희 PT샵에 있는 회원님들께 몇 번 제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트레이너가 아닌 분들이시더라도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자극을 맛있게 찾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사프 졸업생 퍼스널 트레이너 이근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동이 너무 좋아서 지금 PT샵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픈 부분이 있거나 하면 운동하기 좀 꺼려지고 그 부분은 운동을 좀 안 하게 되는데, 그런 개인적인 고민들도 같이 해결해보고 싶었고, 제가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은데 사실상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 말고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아카데미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주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부천지부 졸업생 분들의 이런 포스팅들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주신다고 해서 강남에 있는 노년점이 저에게는 가장 가까운 쪽이었는데요. 다소 멀지만 부천지부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혹시 좀 인상 깊었는지. 제가 원래 데드리프트를 못했거든요. 60, 80 이 정도만 돼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데드리프트를 못했었는데, 부천지부에서 실기를 또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허리도 안 아프고 중량도 전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평소에 많이 하던 운동이라도 어떻게 하면 자극을 좀 더 최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떠한 관절이 불편할 때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어떠한 근육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배울 때 되게 좋았고, 트레이너가 아닌 분들이시더라도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자극을 맛있게 찾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런 PT 레슨이랑 비교했을 때 좀 네. 어떤 좀 차이가 있었는지 혹시. 예전에 받았던 PT 레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덤벨 플라이를 하세요, 팔을 좀 더 벌리세요, 이 정도의 이제 큐잉이었다면은 여기서 직접 실기를 배웠을 때는 어떤 근육에 어떤 느낌이 들게끔, 올라오는 속도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큐잉이 들어가다 보니까 해당 근육에 있어서의 활성도라든지 자극을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었고, 다른 곳으로 자극도 안 뺏기고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사실 이 부분을 저희 PT샵에 있는 회원님들께 몇 번 제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저희가 고중량을 쳐야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은 아주 적은 중량만으로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었다는 거를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니까 되게 신기해하시고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중량이 좀 더 중요하다고,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사이즈를 키우려면 중량을 해야 된다고. 자극이 안 오는 상태에서 중량을 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원래 중량이었거든요. 중량이 올라가야 결국에는 사이즈가 다들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엔 또 사이즈가 커지는 게 또 남자분들의 목표니까 그래서 중량을 치는데 어느 순간 중량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무통 주사만 진짜 거의 한 10번 넘게 맞았거든요. 어디다가? 어깨에 맞았거든요. 왜? 벤치프레스 하는데 가동 범위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네, 오른쪽 어깨가 심할 때는 3일에 한 번씩 맞았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중량을 들면 사이즈가 커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힘으로 들어. 운동신경이 좀 발달돼 있고 좀 예전부터 운동을 했던 친구들은 그 감을 빨리 찾아가지고 근육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초보자들은 힘으로만 들다 보니 한계점이 찾아오지. 그 주동근이라는 근육에다가 타겟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극이 들어가지 않고 데미지를만 줄 수 없다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근육을 못 쓰면 관절을 쓰게 되고,
그럼 무게를 들기 위해서 협응근들이나 이제 보조근들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 주변 근육을 키워줘야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무게에서는 자극을 좀 찾고 거기에 대한 데미지를 주고 근육이 또 커지면 거기에 맞는 또 중량이 또 올라갈 테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부상 없이. 네, 우리는 이제 부상 없이 가야 되는데 무조건 중량을 치다가 그런 대표처럼 무통주사 맞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맞아요. 요즘은 어깨 안 아프고 병원 안 간 지도 2달? 벤치프레스 할 때도 어깨 안 아프고. 네, 어깨 안 아파. 교육 받을 때 그때 첫 시간이 이제 대흉근 수업 들을 때 그때 사실은 제일 아플 때였거든요. 어깨가. 네, 어깨가 제일 아플 때였고 그래서 그날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벤치프레스를 하면 가동 범위를 끝까지 써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제가 그때 질문을 했었는데 가동 범위를 깊게 가슴에 대일 때까지 내릴 필요는 없다. 상완골이랑 전환이 90도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가동 범위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고 그 뒤로 조금 가동 범위를 제한을 했는데도 자극은 그대로 들어오고요. 대신 통증은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상완을 써야 되는데 내 가슴에 닿다가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일명 선수들의 영상을 보면 가슴에 닿았다가 올라오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등과 가슴이 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닿지 않으면 이게 여기서 요거밖에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풀 범위를 써서 운동을 하려면 그만큼 내려야 되는 건데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가슴도 없고 등도 없는데 풀 범위를 내려서 다시 밀려고 할 때는 가슴보다는 또 어깨에 데미지가 많이 가는 거지. 조금 내려놓으면 충분히 안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통증이 나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잘 해도 괜찮다. 아무래도 좀 욕심을 내지 않았나. 맞습니다. 유튜브가 정말 좋긴 한데 뭐 비하인드 넥프레스 치면은 나오는 게 누군가는 이거보다 좋은 운동은 없다고 하는데 누구는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에게 최고의 운동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그거를 조회수를 위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썸네일이라든지 제목을 뽑다 보니까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진실에 대한 부분은 강의를 들으면서 잘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운동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운동이 나에게 맞는 가동 범위와 나에게 맞는 중량과 각도가 개인마다 다른 건데 누구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해버리니까 마치 그 운동을 하면 무조건 부상이 따르는 것처럼 억울성이 있을 수 있지. 조회수가 중요하니까. 사실 중간에 후회 좀 많이 했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죠? 여러모로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혹시 어떤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지 만족을 못 하시는지 혹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혹시 마케팅 전략이 잘못됐는지 어떤 수업 방식이 잘못된 건지 고민은 많이 하는데 오히려 실적이 안 나올 때는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대표가 직접 현장에서 레슨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아보기만 했지 실제로 서비스를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도 사실 큰 것 같은 게 식당으로 예를 들자면은 식당 사장이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창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어서 제 입장에서도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뭐가 잘못됐는지도 사실 파악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해버리면 그냥 한마디로 묻혀버리는 거라서 좀 더 전문성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거랑 실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사실 어디 가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어디 뭐 경쟁사를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특강 시간에도 그렇고 수업 짬짬이 대표님께 여쭤봤는데 되게 상세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특강이 좀 도움이 됐나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아 이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PT를 받는다고 치면 어떤 프로그램 안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회원님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어떤 거가 불편한지 거기에 맞게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짜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저는 원래 선수도 아니었고 체육 체대생도 아니고요. 똑같은 일반인 어쩌면 그 일반인보다도 더 못한 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회원님들과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잘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저 때 저거는 나도 정말
정말 힘들었지. 이런 거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거를 많이 공감을 해가면서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편의점만큼이나 운동을 가르치는 시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회원님들도 그거 다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다가가서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순서는 바뀌었지만 순서는 바뀌었죠. 전문적인 거를 쌓기 전에 이제 차려놓고 일단 차려놓고 전문성을 찾아가고 있지만 정중해지는 스타일이지. 그쵸. 조선소 지키도 전에 배부터 구매하라고.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결국 성공했잖아요. 거기 짐 이름이 뭐죠? 세로짐입니다. 가로 세로 할 때 세로짐입니다. 지은 이유가 있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절대 안 나오는 이름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골드짐 이래 버리면은 사실 네이버에 검색해도 수십 개가 나오니까 해시태그나 포스팅을 했을 때 절대 안 겹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운동을 하는 목적 중에 대부분이 이제 체중 감량인 쪽이 많으니까 세로로 바뀌고 싶다라는 의미.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세로로. 날씬해지고 싶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로짐으로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세로짐의 장점. 장점, 주변에서 유일하게 지하가 아닌 PT샵 헬스장이라 가지고요, 러닝머신 뛸 때 석촌역 사거리를 바로 볼 수 있고요, 석촌역 1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10m 거리에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도 상관없으십니다. 오, 이거 좋다. 비가 와도 비가 와도 상관없어. 바로 올 수 있는. 네. 자, 이근호 트레이너의 이야기들 잘 들어봤고요. 잠실에 계신 분들은 비도 안 맞고 유일한 지상 뷰에 친절하고 또 공감을 느낄 수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 번씩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